안녕하세요. 5월 8일 수요일 매일매일 습관처럼 매일헌법. 자, 이제 5월 8일도 금방금방 지나갑니다. 9일, 10일 그러면 이제 또 주말 다가오죠. 자, 여러분 계속되는 주말 연휴. 자, 잘 쉬는 것도 중요하지만 쉴 적에 리듬을 끊기지 않고 공부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 꼭 잊지 마세요. 매일처럼 습관처럼 매일헌법 계속 가시고 가신다면 그래도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있다는 분이라고 확실합니다. 자, 여러분의 실력을 하루하루 다 급성장은 아니지만 어느 순간 알 수 없게 실력의 깊이를 높여주는 매일헌법 시간 오늘도 가보겠습니다. 스타트 해볼게요. 자, 명확성 원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 자, 명확성 원칙. 자, 우리 헌법의 지도 원리 중에 헌법상 지도 원리, 그 중에서도 지도 원리 중에서도 중요한 원리죠. 법치주의 원리라고 원칙이 있는데 법치주의 원리. 자, 명시적으로 법치주의, 명시적 규정은 없어요. 헌법에 명시적 규정은 없어요. 그렇지만 이런 거 있잖아요. 법률의 기한 37조 2항에 근거해서 법률로서 그다음에 나머지 구체적 조문 많아요. 23조 1항이라든지 3항이라든지 이런 조문들 등등등등 엄청 많습니다. 여기 보면 법률로서 이렇게 써있죠. 물론 법률로서는 법률로만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이게 대표적으로 법률루보, 그 다음에 법률을 위반하지 말라는 법률의, 요거를 표현하는 문구들이니까 이런 걸 볼 때 당연한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 중에 법률루보는 주로 헌법에서 주로 많이 다루고요. 이 법률의는 법률 세계, 특히 법률 세계에서 많이 다루는 영역이에요. 행정법 같은 거 또는 경찰학 같은 영역에서 많이 다루는 게 법률의이고요. 하지만 법률루보는 헌법 세계에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런 뜻이잖아요. 이럴 때 법치주의 원칙을 하려는 이유는 뭐다? 법적 안정성, 예측, 가능성, 이걸 확보하기 위해서 법치주의를 하죠. 그러면 이게 두 가지예요. 예측 가능성이라는 건 명확성 원칙이죠. 과잉금지 원칙, 여기 영역이고요. 장래. 하지만 법적 안정성은요, 소급입법 금지, 신뢰보호 원칙, 이거는 과거, 그래서 시간적 한계에 관한 규정으로서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장래, 여기 시간적 한계가 아니라 내용적 한계라고 하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주관적이다. 누구나 똑같은 객관적이다 이렇게 표현도 해요. 이렇게 분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로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큰 두 축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요거하고 이쪽에 이거 두 가지를 모두 다 구비해야만 뭐에 반하지 않는다? 법률루보에 반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헌법재판소가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사할 때는 과거에 관한 문제와 그다음에 장래에 관한 문제 모두를 통과해야 법률을 잘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아마 학습하면서 요 얘기를 쌍두마차처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법치주의 원칙에서 가장 큰 축은 바로 이 두 개를 정점으로 해서 한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명확성 원칙의 예측 가능성에서 나오는 게 바로 행정입법이죠. 행정입법은 전문적 입법, 전문적 내용을 포함하는 전문적 내용인데 애매하게 만들면 그것도 명확성 원칙에 반하잖아요. 그래서 행정입법의 필요성도 바로 명확성 원칙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별구체적 위임을 하라는 건 그만큼 명확성, 그다음에 엄격성, 행정입법의 자의적인 입법을 방지하기 위해서 행정부는 입법부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조문을 보시면서 이제 명확성 원칙, 나머지는 암기를 좀 하셔야 돼요.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 반하지 않는다. 뭐 있어요? 자, 일반 대표적으로 잔인성을 조장, 가정의뢰 참뜻, 이런 것들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 아주 대표성 주잖아요. 공익, 덕이, 질서, 이런 말들은 포괄적이다. 너무나 포괄적이다. 하지만 못된 장난, 그 금액, 자, 전통윤리 함양,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또 소비법 문제에서는 진정소비법, 부진정소비법 아시죠? 진정소비법 원칙금지 예외적 허용, 부진정소비법 원칙 허용 예외적 금지. 그럴 때 진정이나 부진정이나 두 개 다 비교비랑을 통해서 예불경신 같은 법치주의에 반하지 않을 그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비법이 가능하지만 진정소비법은 원칙적으로 행위시법 원칙이에요. 소비법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다만 과거에 정당한 신뢰가 주어진 관계에서는 그 정당한 신뢰가 결국 입법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보다도 우월할 때는 이 사람은 제외를 이 경과 규정을 둬야 된다. 거기에 대표 존재가 바로 국법 신법 하에서의 유인된 신뢰잖아요. 유인된 신뢰, 유예 규정, 예외 규정. 오히려 그 사이를 보호해야 된다는 규정. 대표적인 게 뭐 PC방 사건도 그랬고 부천시 담배 자판기 폐지 사건도 마찬가지고 의약보러 가면서 대형 병원에서 약국 나가라고 했던 1년 유예 사건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거. 세무사 자동 자격 부여 제도 하면서 얘는 유예 예외를 해야 되는데 그 유예 예외에 해당되는 사람 중 일부에게만 유예 예외해서 그래서 또 위헌이었잖아요. 그렇게 한 발자국 더 나가는 판례까지도 잘 암기하시면서 문제를 보신다면 그렇게 문제가 어렵진 않을 텐데요. 그래도 한번 살펴볼게요. 요번 이
법원제 문제도 마찬가지로 자, 뭐 비상계획관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결론은 맞았는데 그 이르는 과정을 틀리게 하는 문제를 낸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가 한두 번씩 나오면 그건 어려운 문제예요. 정답이 없어서 못 찾는 경우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잘 하셔야 돼요. 자, 바로 볼까요?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자, 1번 문제는 다 아실 거예요. 뭐 군 내에서 성범죄죠. 군 내라고 하면 동성 간의 문제예요. 거기서 이성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걸 전제로 한다는 건 누구나 알 수 있어요.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 건 맞아요. 그럼 옳지 않은 것인데 맞는 건데 그럼 이건 틀린 질문 아니에요? 잘 읽어보세요. 군인 등에 대한 자 이렇게 문제 또는 그 밖에 추행을 한 사람의 형사처벌하는 군형법이에요. 군형법은 남성 간에 동성 간에 동성이지만 남성 간의 문제를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 누구나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죠. 자, 그래서 동성 간의 성행위로 제한되지 않아가 아니라 제한됩니다. 남성 간의 추행만 처벌되는 것인지 여성 간의 추행이나 이성에 대한 추행도 처벌되는 것이 알기 어렵다? 알기 어렵긴요. 명확하다니까요.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으니까 명확하다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 지금. 따라서 자발적 의사 합치가 없이 의사에 반해서 이루어진 동성 이성 간의 문제는 아니에요. 동성 간에 적용된다고 범위 해석할 수 있으므로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이거 잘못된 앞부분이 잘못된 설명이었어요. 그래서 문제가 어려웠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못 찾으시잖아요. 그럼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답이 없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였어요. 자, 2번 볼까요? 자, 이게 그래서 틀린 문제였고요. 그럼 2번 감염원, 감염인, 혈액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파매개, 자, 아시죠? 뭐 후천성 면역 결핍, 즉 에이즈라고 해당 조항 중 전파매개 행위, 타인의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를 감염시킬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국한된 것임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뭐 성적 접촉이라든지 이런 것들 충분히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이거 맞는 질문. 두 번째, 납세무자가 체납 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 이 면탈할 목적, 이거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아주 유명한 판례기도 하고요. 자, 재산을 은닉, 탈로, 거짓 계약을 했을 때 형사처벌하는 조세범 처벌법 해당 조항 중 납세무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부분은 죄형 법정지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자, 4번 판례는 여러 군데 쓰이는 용어인데 전부 다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았어요. 전시사병 국가 비상사태라는 용어는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여기저기 전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서 강령이 정한 바에 의해서 전투 근무 수당에 지급하도록 한 군인보수법의 해당 조항 중 전시사병 등 국가 비상사태 부분은 각 문헌 자체 의미 등에 비춰볼 때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맞는 지문이었어요. 이건 이번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 법에서도 다. 자, 국가 비상사태라는 개념 자체는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5번 공직선거법 누구든지 종교적인 기관단체 조직 내에서 직무상 회의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해서 선거운동을 하게 하거나 할 수 없다.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아요. 왜 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종교 분리, 종교와 정치 분리 이렇게 돼 있잖아요. 따라서 이번은 죄형법정의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보세요. 다 맞는 지문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1번 지문을 못 찾으면 내려오는 순간 이제는 개미지옥처럼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분명히 우리나라 개간이라는 개념은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대부분 다 알고 계세요. 근데 설명 내용을 그렇게 자세히 들어갔을 때 이게 그 말인가 하고 착오를 일으켜면 그냥 나의 신념 없이 틀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번, 자, 개간이라는 건 동성, 특히 남성 간의 문제를 전제로 하는 거지 이성 간의 문제까지 발전하지 않습니다. 라고 해서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취지였어요. 자, 이런 식으로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반한다 문제를 정리해봤습니다. 요즘의 문제가 단순하게 판례, 맞다, 틀리다 이렇게 내지는 않습니다. 안에 들어가서. 그렇다고 해서 모든 판례를 보라는 게 아니에요. 과거 기출되는 것 중에 추이를 봐서 고기를 중점으로 암기하신다면 충분히 대처가 가능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였고요. 목요일 자, 오실 거죠? 매일매일 매일헌법 정의론과 함께하는 자, 매일헌법이었습니다. 내일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